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어릴 적 친구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내어 천하의 악독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에 휘말린 남편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내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녀는 사또의 계략에 맞서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금사년에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던 이방 김수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방직을 맡게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김수환은 이방으로서 관아의 실제 행정을 담당하며 어려운 처지의 백성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빈농에게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주며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윤 씨는 뛰어난 미모와 지혜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새로운 사또 박희만이 부임해 왔습니다. 박사또는 어릴 적 김수환과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운 친구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 달랐습니다. 김수환의 가문은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몰락했고 박희만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김수환과 재회한 박희만은 겉으로는 자기 수하의 이방인 김수환을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릴 적 항상 자신보다 뛰어났던 김수환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아름다운 여인 윤 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기에 관아의 녹을 먹는 이들과 그 식솔들이 사또에게 인사를 드리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이미 이방 김수환의 아내임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옛 친구를 모함하는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일하던 김수환은 갑작스럽게 사또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방 김수환 관아의 은삼백냥이 사라졌어. 재정을 담당하는 그대가 횡령한 것이 분명하오. 사또의 갑작스러운 질타에 김수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분명 오해이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관아의 은자를 훔치겠습니까? 저는 평생 청렴하게 살아왔으며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부디 제 결백을 믿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또는 이미 증거를 조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자가 그대의 집 뒤편 창고에서 발견되었어. 부인할 수 없을 것이오. 내 이미 관아에 포졸들을 보내 확인했어. 당장 그대를 구금하겠어. 실제로 사또는 밤중에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은자를 김수환의 집 창고에 몰래 숨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는 분명 누군가의 음모이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음을 사또나리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수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또는 포졸들에게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일부터 신문에 들어갈 것이다. 관아의 재산을 횡령한 것은 아주 큰 죄인이라. 그러니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은 김수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관아의 옥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관아를 찾았고 그곳에서 남편이 횡령죄로 투옥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면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윤 씨의 간청에 포졸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다가와 윤 씨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사또나리께서 부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내실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또의 내실로 안내된 윤 씨 앞에 박희만이 나타났습니다. 연부인 앉으시오. 차 한잔 하시오. 사또나리, 제 남편은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사또는 느릿하게 차를 마시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신문을 시작할 것이오. 횡령죄는 중대한 범죄이니 매질도 피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나 사또는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하룻밤 나의 곁에 있어 준다면 이 사건은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어. 윤 씨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남편은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사또 나리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신문이 시작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이다. 그대의 남편은 이미 확실한 증자가 있어 유죄가 입증될 것이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오. 하룻밤의 희생으로 남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야. 윤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사또 나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또,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윤 씨는 먼저 관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충직한 노비 삼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삼손은 이전 사또 시절부터 이방 김수환의 정직함을 알고 있었고 김수환이 가난한 노비들에게도 언제나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기에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또의 악행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와 다른 노비들이 실제로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삼손의 도움을 받아 관아의 옥사로 향했습니다. 삼손은 윤 씨에게 낡은 관노의 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마님, 이 옷을 입으시면 포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삼손은 옥사를 지키는 포졸에게 술을 권하며 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렸습니다. 윤 씨는 그 틈을 타 옥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옥사 안에서 남편 김수환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김수환은 아내의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알아본 그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웬일이오? 위험할 텐데. 윤 씨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김수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가 증거까지 조작했소. 나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사또가 당신까지 해칠까 두렵소. 제가 어찌 서방님을 이대로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이미 계획이 있어요. 삼손이와 다른 노비들이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대요. 김수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오. 네, 그리고 이전 사또님이었던 이경재 관찰사님께도 도움을 청할 거예요. 김수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당신을 혹시 당신에게 무슨 제안을 한 것은 아니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또가 당신을 풀어주는 대가로 제게 하룻밤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김수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몹쓸 사람. 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서방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꼭 당신을 구해낼게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삼손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포졸이 곧 돌아올 겁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윤 씨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게요. 잘 버텨주세요, 서방님. 김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오. 윤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옥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삼손과 관아의 다른 노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노비들 중에는 춘섭,
월선, 덕구 등 김수환이 평소 잘 대해주었던 충직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삼손이 말했듯이 여러분이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노비 춘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그날 밤 저와 덕구는 관아 뒤편에서 사또와 그의 신복들이 은자 괴짝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문서고에 있는 은자를 빼내어 자신의 거처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일부를 마님의 집 창고로 옮겼습니다. 월선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또의 거처에서 일하는데 분명히 마루 밑에 뭔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마루 판자를 들어 올려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또의 별채에 은자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삼손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또는 매일 저녁 동원에서 공무를 보고 늦게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별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윤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대가 나와 함께 갑시다. 삼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대했습니다. 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볼수록 증인이 늘어나는 것이니 그 또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소. 그날 밤 윤 씨와 삼손은 조심스럽게 사또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동원에 있는 동안 그들은 별채 마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월선이 미리 알려준 대로 윤 씨는 느슨한 마루 판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소, 삼손. 삼손은 조심스럽게 마루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었고 그 안에는 분명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우리는 서둘러 이 사실을 관찰사님께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서둘러 여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윤 씨와 삼손은 급히 마루 판자를 원래대로 놓고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공노비였고 그들은 무사히 별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소. 다음으로는 관찰사 이경재 나리께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야겠소. 관찰사에게 편지가 당도했을 무렵 윤 씨는 사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또 나리, 제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또 나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남들의 눈이 두려우니 내일 밤 자정에 저희 집 창고 뒤편에 작은 별채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사또는 윤 씨의 답장에 기뻐하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김수환의 부인을 자신이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또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자정, 사또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윤 씨는 아름답게 차린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향이 나는 등불을 켜놓고 정갈한 안주와 함께 술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또 나리, 오늘 밤은 날이 차가우니 한 잔 드시지요. 제가 직접 데워온 좋은 청주입니다. 사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윤 씨의 친절에 경계심을 풀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셨습니다. 윤 씨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사또의 얼굴이 점차 붉어져 갔습니다. 네 잔째를 비우고 난 사또는 이제 취기가 완연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또 나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요? 제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습니다. 윤부인, 이제 곧 그대는 나의 여인이 될 터인데 솔직히 말해도 되겠지. 사실 그런 건 중요치 않소. 윤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전 알고 싶습니다. 은자는 정말 우리 집 창고에서 발견된 건가요? 사또는 술 기운에 방심한 채 웃었습니다. 발견이라. 재미있군. 윤 씨는 천천히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젯밤 관아의 노비들이 이것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신복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본 노비들의 증언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윤 씨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는
은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창고가 아니라 사또 날이 개인 별채의 마루 밑에 500냥을 숨겨두셨다고요. 이는 윤 씨의 순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취기가 옳은 사또는 이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500냥이라고? 말도 안 돼. 그것은 뭐하며? 내가 그곳에 숨긴 은자는 겨우 100냥뿐이야. 500냥은 너무 과장된. 사또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별채의 문이 열리고 관찰사 이경재와 도 감찰기관의 여러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뒤로는 관아의 노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퀴만 내 이놈, 내가 방금 한 말을 모두 들었다. 이제 내 죄를 인정하겠느냐? 관찰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사또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취기가 순식간에 달아난 듯 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감찰사 나리. 전현이 나를 속인 것입니다. 그때 노비 삼손과 다른 노비들이 앞으로 나와 사또가 직접 은자를 옮기라고 지시했던 일과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까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한 노비는 심지어 사또의 별채 마루 밑에서 100냥의 은자를 직접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손이가 나와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또께서는 평소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김수환 이방을 시기하고 모함했습니다. 김 이방은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으며 저희 노비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해준 유일한 양반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자 사또에게 변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관찰사는 곧바로 사또를 포박해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별채의 마루 밑을 뒤져 숨겨놓은 은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수환, 어릴 적 너는 항상 나보다 뛰어났지. 네가 가진 것은 다 빼앗아 버리고 싶었다. 그 질투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또는 이제는 의미 없는 후회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박사또는 파직되어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은 결백을 인정받고 즉시 석방되었으며 관찰사 이경재의 추천으로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방 김수환, 그대의 결백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청렴함과 백성들을 위한 헌신이 널리 알려졌소. 이에 나는 그대를 도관할 하부기관인 선해청의 서리로 임명하고자 하오. 그대의 청렴함과 재능이 백성들에게 환국을 공정하게 빌려주고 나라의 경제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김수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관찰사 나리. 저는 단지 제 직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관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겸손함 또한 가상하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대는 그대의 아내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오. 윤씨 부인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김수환은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수환과 윤 씨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몸은 죄인 신세로 평생을 보냈을 것이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소. 윤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란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이 평소 백성들과 노비들에게 베푼 선행이 이번에 우리를 구한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소.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제가 시집 올 때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상자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열려전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책을 읽으며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 책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었답니다. 김수환은 감동하여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금산현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김수환이 도와주었던 가난한 농민들은 그의 집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비들은 더욱 충성스럽게 김수환을 모셨고 삼손은 특별히 김수환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수환은 더 높은 관직에 올라 더 많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윤 씨는 현의 부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그 집안은 대대로 청렴하고 지혜로운 가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의 지혜로움을 칭송했으며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사년의 전설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과 지혜로운 여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죠. 또한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